확인하고 싶은 심정으로 피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생사 여부라는 것은 사가 아닌 생. 어떻게 해서든 살아있어 주기를 바라는 절박함일 텐데요. 유괴당한 아들의 죽음을 확인하는 순간 부모는 어떤 심정일까요? 영화 그놈 목소리로 재구성됐던 이영호 군 유괴 사건. 우리는 고 이영호 군의 아버지를 직접 만나 아직도 생생한 21년 전 기억을, 그 심정을 들어보았습니다. 애기는 어떻게 됐어요? 애를 돌려주셔야죠. 애기는 그 목소리 어떻게 해주세요. 애기가 그때 아빠 하려고 한 사람이 있었대요. 여보세요? 21년 전 형호가 유괴됐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그날 오후까지 놀이터에서 놀던 9살 형호가 누군가에 의해 사라진 것이다. 아이를 데리고 간 범인은 몸값으로 7천만 원을 요구했다. 그런데 끝내 형호는 돌아오지 못했다. 이게 우리 아이가 마지막 이거 입고 나가서 이거 그냥 그래서 행불이 된 거야. 그래서 1991년 1월 29일 형호 아버지는 아직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늦은 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지금부터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한테 신고를 안 하면 형호 죽습니다. 하에 그 소리 딱 들으니까 사람이 막 그냥 갑자기 형이 좀 확 나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통통하고 군것질을 좋아했던 아이. 공부보단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이 먼저였던 아이. 아버지에게 형호는 아직도 9살 개구쟁이 소년이다. 우리 형호야 굉장히 활달했죠. 활달하고 정말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들이 굉장히 그 의리가 있었다. 돈 많이 벌어서 아빠 엄마 정말 호강 한번 시켜줘야겠다. 우리 아빠 엄마가 진짜 그때 당시 고생 많이 했거든. 항상 그런 게 제 마음에 떠오르고. 그런 아이가 유괴를 당했다. 공항 국내선으로 좀 오십시오. 공항 국내선이요? 공항 국내선 주차장에다 주차시켜 주십시오. 그러고 저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갔을 때인 거예요, 이게. 김포공항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래서 깜박이를 2번 켜줘라.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형사들이 뒤에 탔었죠, 숨어서. 제가 그 무전기를 들고 자기들은 거의 탔고, 그럼 내가 그 본부에, 수사본부에서 무전을 오면은 다시 형우 아버지한테 전하고, 또 형우 아버지는 또 그게 보고 나한테 얘기하면 또 무전으로 다시 또 연락해주고. 대형장 맞은편에서 택시 정류장 있죠? 그 근처에다가 차를 세워두시고요. 유괴범의 계획은 치밀했다. 김포공항에 이어 충무로에 차를 대라는 지시. 또 돈가방을 차에 두고 모든 문을 열어두길 요구했다. 그러나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피해자의 부모나 또는 경찰에게 말리지 않는 거죠. 수읽기에서 이제 자기들이 더 우위에 서서 수를 읽고 오늘은 안 되고 내일 봅시다. 그래도 또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또 집에다 또 전화하고 다음날 9시부터 또 시작하고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하죠, 그러면. 참, 나쁜 놈의 새끼. 잡아 뜯어도 아주 내가 잡아서 한참 내가 잘라서 다 씹어 먹어도 현찮은 놈의 새끼. 60여 차례나 걸려온 집요한 협박 전화. 그보다 더 용이 주도했던 접선 장소. 아버지는 44일간 서울 전역을 돌아다녀야만 했다. 이것이 바로 형호의 목숨을 담보로 한 범인과의 싸움이었다. 말하자면 범인이 올림픽대로를 서서로 빠졌다. 어디 광명쪽으로 빠졌다. 광명 가서 그냥 이잡듯이 드는 거야. 또 어디로 빠졌다 가서 이잡듯이 지고. 이놈을 잡아야겠다는 그런 심정뿐이 없었을 거다. 너는 잡으면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리고 우선은 너를 찾아야만이 형우를 찾으니까. 우리 형우를 찾아야 되니까 우선은 무조건.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그 답답한 소리 하십니까? 아저씨가 분명 애를 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저씨가 애를 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데리고 있다고요? 네. 아저씨, 우리가 목소리를
그래도 들어야 제가 확신해요. 단 한 번도 아이의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았던 범인. 그는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다. 거기 차도하고 인도 사이 경계선 블록에 돌로 내가 메모를 눌러놨습니다. 범행 방법을 바꾸기도 했다. 전화에 이어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는데 전화 목소리와 독특한 글씨체 그리고 목격자들이 나타났다. 범인의 흔적과 다양한 증거가 생긴 것이다. 비공개 수사를 하던 경찰은 이를 토대로 대대적인 추적에 나섰다. 그러나 결코 꼬리를 밟히지 않는 범인이었다. 지금까지도 형호 이계범은 그 정체를 알 수 없다. 형은 어떻게 됐어요? 여보세요? 형은 살아있어요? 당연히 살아있을 거로 생각하고 죽었을 거라면 단도 0.01% 안 했어. 그런데 너무 시간이 가다 보니까 잔인했던 범인과 아버지의 싸움.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형호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작아져갔다. 그날 꿈에 무슨 생각이 났냐면 우리 형호가 구름에 홀랑 먹고 타고 오더라고. 그 형호야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나도 안 해. 그러고 꿈에서 이제 깼는데 형호는 결국 죽은 채 발견됐다. 한강변의 작은 배수로 일명 토끼굴에 차갑게 버려져 있었다. 그곳은 집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이었다. 갔더니 이게 하늘이 막 피가 이렇게 혀가 쭉 피 흘려 그렇게 끌어안았는데 얼음이더라고. 얼음. 형우야. 다시 가족의 품에 안긴 형호. 아이를 찾기 위해 범인과 줄다리기를 했던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고통스러웠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마 자식을 잃어보고 자식을 유괴당해서 살해당한 사람은 있으면 아마 그 심정을 아마 당신은 모를 것이다라고 그러고 싶어요. 누가 나한테 그런 거예요. 21년이 지나도 지울 수 없는 기억. 아버지는 자신의 손으로 범인을 꼭 잡고 싶다. 사랑하는 아들 형호를 위해서 말이다. 참 잘 먹고 잘 그랬었는데. 부검 결과 형호의 추정 사망 시간은 6일 당일이었다. 과연 죽기 전 형호가 본 범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